광물이나 이 자원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지대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산유국일수록 민주주의 제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왜 이거 아니에요 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우리는 중동의 탄유국들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산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중동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요 나프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프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남PD,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졸업장과 내가 1,000억 원과 어떤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저는 1,000억 원 내걸 것. 그건 될 것은 나 1,000억 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내 평생에 1,000억 원 못 벌어. 하죠. 100억? 100억이면 잘하면 벌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100억. 그러니까 저도 100억도.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동의 산유국들, 그러니까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유국은 아니에요. 석유가 나도 상업적으로 그 가치가 미미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튀니지도 석유로 납니다. 하루에 40만 배럴밖에 안 나요. 시리아도 나지만 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좀 쓸 수는 있겠지만 경제로 이득은 되죠. 그렇지만 이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니 그럴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이 있어서 석유로 정말 국부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수준이 됐을 때 중동 국가들이 그 나라들이 이 석유를 발굴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거를 자국이 못했었어요. 자국에 그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서양 기업들이 와서 알게 됐고 그들이 야 우리가 석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하여튼 이게 나한테 좀 이게 조차권을 달라. 채굴권을. 왜 채굴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뭐 벌면 얼마를 주겠다. 뭐 15% 주겠다. 보통 뭐 20%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뭐 가격 통제력이나 다 서양이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찾아오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빌딩 1,0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에서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전 자원이라는 게. 예,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저 어쨌든 따박따박 나오니까. 예, 떨어동 나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펀드 만들어서 기축도 하고 보기 좋죠. 예, 부럽잖아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건물주 있으면 부럽지. 네. 예, 남PD가 건물 갖고 있으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지대국가라고 합니다. 지대국가. 예, 땅에서 나오는 걸 땅에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대국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오일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렌티어 스테이트라는 거 뭐냐면 보통 국가들이 발전을 하려면 제조업을 하고 뭐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나오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광물이나 이 자원을 발굴해서 대체적으로는 그 외국 회사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로열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지대국가라고 그래요. 레드 스테이트. 예. 근데 석유가 계속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게 항상 드러난 게 유가가 들러나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잘 세웠는데 우리가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공실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쵸. 월세 끊기 힘들죠, 보시는. 예. 그 비슷한 게 뭐냐? 미국이 1997년부터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셰일 오일. 예. 거기서 충격 먹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 뭐 하면서 뭐 합니까? 친환경. 그래서 그 석유와 같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게 작별을 구하자. 그쵸. 예,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로 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석유나 가스를 하나도 쓰지 않는 세상은 쉽게 올 것 같잖아요. 적어도 남PD님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그 일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교통수단만 그런 연료를 안 쓴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비롯해서 탈 것에서 모든 연료를 가스나 그 석유에서 뭐 수소나 전기라든지 이런 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들 국가들이 이 석유나 가스로 팔아서 얻은 게 그동안 100이었다면 네. 이게 60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들이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있고 그래서 뭐 석유는 석유대로 팔고 뭐 삼성, LG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법인세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했다면은 네. 꼭 괜찮아요. 뭐 삼성이나 LG 좀 더 잘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밖에 없잖아요. 석유 파는 거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심각하죠. 한 달에 벌어둔 돈이 뭐 한 달에 버는 게 100이었는데 이게 70로 떨어져 70에 60 떨어지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었는데 하는 게 500만 원, 600만 원 돼봐요. 600만 원 돼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 국가들 전부 다 사로 다 바꿔야겠다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실 교수님 뛰어난 리더십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정고화를 이룬 나라잖아요. 이른바 한강의 기로인데 우리는 자원은 솔직히 하나도 없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돈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그걸로 이런 산업화, 사업 다각화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경제적 번영을 못 이뤘다?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중동에서 석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기 1908년 이란입니다. 네. 1920년 이라크에서 석유가 터지고요. 1932년에 바레인에서 석유가 터지고 38년 2월에 쿠웨이트, 38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뭐 100년 90년 됐네. 예, 근데 이 석유에서 다 자국이 이 사람들이 갖고만 있었지 생산하고 개발하고 다 서양 사람. 기술도 없었을 테고.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로열티를 먹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개발비 나오면 먼저 이니 그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열티 주고 생산하면서 몇 퍼센트 뭐 10%를 나중에 5대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네, 나중에 국유화를 하고. 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나라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미국이 독립 전쟁을 할 때 영국과 할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 없는 것은 생 없다는 것이라.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한 거고 국민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시혜를 베풀죠. 국민들 세금 안 내잖아. 아, 그쵸, 맞아요. 예, 오히려 나라에서 고조금을 주잖아요. 공부해라, 뭐 놀러 다녀라.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굳이 나라에 대해 뭘 요구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뭐 세금도 안 내고 받아서 쓰는 사람. 네, 그래서 산유국일수록 민주주의 제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왜가 아니에요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그 석유나 가스로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자원에 없는 나라들과 달리 민주주의가 많이 낮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UCLA 교수 중에 마이클 로스라는 교수가 이 사람은 원래 경리계 그 중도 학자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슬람 때문에 여성은 이거 발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클 로스가 이상하다. 이슬람 때문에 여성 인권이 발전 안 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그래야 되는데 튀니지는 여성이 굉장히 활발하다. 여성의 활동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나프링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튀니지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아, 정말. 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튀니지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훨씬 더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튀니지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거의 그 논모습 당시에는 거의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여성 이권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민주주의가 연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요. 개념이었습니다. 이슬람 아니다. 원인이 이슬람 아니야. 원인은 뭐냐? 석유다. 석유가 문제다. 네, 석유. 석유 때문에 여성인권이 발달 안 해요. 산유국은 국민들이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쵸. 일단 산유국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게 석유 산업은요 금융 산업에 가깝거든요. 그 때문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울산 공장 가서 느낀 건데 울산 공장 가보세요. 울산에 여자들 거의 없어요.
그죠. 그 남자들 득실득실해요. 공대하면 남자잖아요. 공도형 남자잖아요. 네, 여성들 없잖아요. 네. 그게 산유국의 특징이에요. 거의 일하는 게 그 석유 생산 시장이 주로 남들이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국가에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여성들이 집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인데 그 논문에서 보면은 그 여성의 그 민주화율이라든지 참여율이 여성들은 뭐 사우디 전통적인 거 좋은 딸,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나아질 수가 없죠. 근데 티리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근데 석유 이런 거 없죠. 예, 저기가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먹고 살게 뭐를 하냐면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어디에 파는 거예요? 유럽에 파는 겁니다. 그 가해수공업을 통해서 누가 제일 싸요? 여성 노동력이 싸요. 그렇죠. 여성 노동력이 싸니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여성들이 일을 해요. 자, 여성들이 사회에 나서 일을 하면 뭘 배우니까 남자들과 부딪히면서 일하는 법을 배우죠. 그렇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남자들과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남녀고 다니는 애들하고 남자 여자 학교만 다니는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이성을 보는 눈도 다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대발 의식이 된 거죠. 돈을 버니까 나도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그쵸. 아, 이거 맨날 집에서 이거 하니까 돈 많이 벌어. 예,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튀니지라는 나라,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률이 훨씬 높고 산유국이 나라는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과 아무 문제가 없고 산업 구조의 문제다. 종교로 퉁쳐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마이클 로스 교수의 결론인데 그 논문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슬람과 민주주의, 이슬람과 여성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마이클 로스 교수의 논문을 항상 인용하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튀니지처럼 당직 공장에서 시작해서 각각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팔면서 그냥 아내분들도 나키디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스니처를 알 것 같은데 아이 알고 시내버스에서 차장 있는 시내버스 타보신 적 있어요? 안 탔어요. 저는 큰 세대긴 한데 회수권 세대긴 한데 차장은 없었어요. 차장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고 싶은 거였죠. 맞아요. 그 전에 뭐 안내야도 있고 뭐 뒤에서 야, 우리 때는 앞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이 있고 중간에 문에 그 안내양 노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는 노라들이 한 16살부터 18살, 20살까지였어요. 예. 차 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일을 한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버스 안내양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여성의 일이 돈을 벌고 그랬단 뭐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유국이라서 부자긴 한데 그런 산업 구조를 키우지를 못했고 우리나라에 그걸 굉장히 잘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궁하니까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남PD님은 제가 봤을 땐 중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텐데. 맞아요. 저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희 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나라가 발전하는 게 쫙 보이잖아요. 네.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발전해 오고 여기는 석유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이 온대요. 놀란 거죠. 이게 변화가 언제부터 오냐면 2000년 6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티 야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 6월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야, 큰일 났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나냐? 아니지 않느냐. 돌이 있어도 석기 시대는 끝났죠. 청동기 때요. 그쵸. 예. 그 사람이 이러면서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났다. 2030년이면 석유를 산 나라가 없어서 이제 석유를 어떤 나라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지금 변화를 해다 있는. 근데 그때 그 말을 다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랍산유국들이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를 내고 시작한 게 2015년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무 다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국, 일본 말아요. 얘네들은 석유 하나도 없고 사실은 얘네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풍력, 태양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저 어떤 이제 에너지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은 대우배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학자거든요. 네. 우리 이제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최성원 교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다 태양열을 다 깔아도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못 얻는다 이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로서는 정말 저주받은 국가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라는 발전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한국, 일본처럼 에너지가 없는데도 저렇게 발전하면서 만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모델이냐면 세금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를 내면서 그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 산유국이 원하는 미래의 국가예요. 그렇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4부에서 이어서 이제 중동 국가의 산업 다각화 그리고 또 이게 방산 경제 관련 혁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